둘이 앞에 야구채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대 통합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세대 통합해야죠. 지금 그 잠실구장 1, 2차전 경기 보니까 정말 이 세대를 아우르는 응원 문화. 이제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도 계시고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LG의 유광점호 물결 그리고 한화의 그 오렌지색 우비 물결 정말 잠실구장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LG가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대개 이제 한국 시리즈 선착팀이 많이 걱정하고 있던 일종의 감나기 뭐 이런 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LG의 타격감이 정말 무섭습니다. LG가 두 경기에서 무려 21득점 하는 맹타를 바탕으로 2연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1, 2차전 선발에서 조금 밀렸다면 폰세 와이스를 3, 4차전에 출격시키면서 반격에 나설 텐데요. 한국 시리즈 남은 흐름과 분석 통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가을 야구는요. 여러 각도에서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하면은 타격전보단 투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월요일 2차전 경기는 밤에 열렸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추웠죠. 예, 갑자기 추워지면 사실은 투수보다 타자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워밍업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 방망이 그립을 지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게 뭐 이거 2차전도 뭐 팬들 다 보셨겠지만 뭐 1회부터 막 4점을 내고 다음 이닝에 5점이 나고 네네. 그 뭐 초반부터 타격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시즌 전체가 타고 투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즌이었잖아요. 외국인 투수들이 워낙 잘했고 전체적으로 투고 타저 시즌에 가까웠으니까 그렇다면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은 더욱더 투수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타자 LG 문보경 정말 무섭더군요. 지난번 안 기자님이 저희 요거 찍기 전에 녹화해서 LG 연습한 거 보고 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문보경 선수가 시즌 막판에 슬럼프가 좀 있었고 그리고 문보경 선수 스스로도 이제 뭐 돌아올 때는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자신감에 찬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금 1, 2차전 통해서 9타수 6안타 홈런 1개 홈런 1.7개 정도? 한 개에다가 말로 없는 될 뻔했다. 30cm 모자란 타구가 하나 있었으니까 한 1.7개 정도 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려 7타점 올렸고 OPS가 1.889. 문보경 선수는 23년 한국 시리즈 때도 당시에도 타율이 한국 시리즈 타율이 4할 7푼 1리에 1홈런 4타점을 활약했었거든요. 완전히 뭐 한국 시리즈의 사나이 같아요. 그 문보경 선수가 그 한국 시리즈 준비하면서 좀 좋아졌다. 밸런스를 되찾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내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확신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청백전에 4번 타자로 나오기는. 그러면서 영역 감독이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문병영 선수가 5번으로 좀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아직은 조금 뭔가 불투명한 요소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번 타자로는 그 준비 기간 박동원, 오지환 선수와 가장 감이 좋다는 김현 선수가 배치됐었죠. 근데 문보경 선수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상 돌아올 땐 됐다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돌아와서 좀 정점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근데 문보경 선수뿐만 아니라 그 LG 타자들이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지금. 오스틴만 빼고? 오스틴만 조금은 늘리는데. 오스틴이 좋다 그랬었는데 좀 지켜보죠. 근데 그 준비 과정이 정말 획기적으로 잘 되고 좀 특별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LG가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천에서 합숙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외부 팀과의 경기가 없이 자체 첨백전으로만 치렀잖아요. 근데 자체 첨백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야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편 타자들한테 아무리 이제 투수가 전력적으로 하더라도 자기 팀 타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몸쪽 깊숙한 건 던지기 좀 어렵고 그래서 실전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혹시 그 준비가 좀 모자란 거 아니냐 타격감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밖으로 나오는 소식만 듣고는 조금 느슨하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2차전까지 지켜보면서 그러면 LG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KS를 준비했나 좀 다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사로도 보셨을 텐데 신민재 선수가 뭐 그 얘기를 했죠. 160km 공을 치면서 뭐 속도감을 익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럼 어떤 공을 쳤는지 어떤 기계를 쳤는지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장비 나온다. 장비. 네, 맞습니다. 이제. LG가 그 갖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피칭 머신이죠. 네.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 준비 과정에서 가장 적극 활용했던 것이 AI 기반의 네. 알파 피치라는 겁니다. 네, 제가 알파 피치를 듣고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무슨 피치라고 그랬지?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뭐 162km까지 나온대요, 구속이. 100마일짜리 공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LG가 2년 전에 알파 피치를 5천만 원에 구입을 했다는데요. 일시불. 예. 이거 우승하고 나서 구매한 것 같네요. 느낌상 2년 전이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잠실에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쓰던 피칭 머신도 160km 구속이 나온대요. 그런데 제구가 가끔 엉망이라 위험하네. 기계가 던지는 빈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계볼 치다가 큰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알파 피치는 조금 그 제구까지 정교화돼요. 제가 뭐 알파 피치 홍보대사 같네요. 저희 지금 뭐 PPL에서 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이 기계가 그 AI 기반이라는 게 트랙맨 데이터에 나오는 그 투수의 각종 그 스탯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구속들 있고 변화구 궤적부터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거의 엇비슷한 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치 모션이 이렇게 좀 앞에 그림이 나오면서 이미지도 좀 나오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스크린 야구가 뭐 비슷한 건데 스크린 야구보다는 확실히 뭐 정교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하나 선발 투수라면은 관련해서 입력해놓고 훈련을 했을 텐데 네. 이게 그 LG 선수들이 그러면서 속도감을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군 구장에는 그 기계가 있긴 한데 160km 나오는 게 조금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고무공을 놓고 눈으로 익히고 잠실에서 속도 체감만 하고 맞습니다. 잠실에서 직접 때리면서 뭔가 속도감에 대해서 그리고 좀 실전 감각을 익혔다고 하고요. 네. 연습 경기 하면서도 4번 청백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보통 주전팀, 비주전팀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전팀 상대로 그 팀 내에서 퓨처스리그 포함해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를 투입을 해서 아무래도 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감일 테니까. 맞습니다. 뭐 가령 이번 1군 엔트리에 깜짝 합류한 박시원 선수. 그렇죠. 155km까지 던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구속이 그 150까지 나오는 배재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짧은 이닝 강렬하게 공을 던지는 거죠. 네. 그런 공을 보면서 실전 감각을 빠르게 익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빠른 공에 대응하는 방법을 먼저 2년 전에는 사실 2년 전에는 한국 시리즈 1, 2차는 고전을 좀 했죠. 박만희가 2차전 초반까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효과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 피치죠. 알파 피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다른 타사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쓰는 것 중에 그 산발이라고 부른대요, 선수들이. 핵어택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 무서운데요, 핵어택? 다리가 이제 3개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여기에 또 도전 야구왕이라는 걸 쓴대요. 그래서 도전 야구왕은 무슨 올스타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쓰는 뭐 플라스틱 방망이 치는 것 같은데 이거 도전 야구왕 맞냐 그러는데 도전 야구왕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요거는 한 3대가 있대요. 그래서 뭐 보통 경기 전에 훈련할 때 보면 펀트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AI 기반의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알파 피치를 적극 활용한 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부 진단을 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아이 피치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알파 피치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피칭 머신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요건 많이들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이진영 코치랑 통화할 때 삼성도 홈구장에 그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뭐 여러 선수들이 활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수가 김성윤 선수. 김성윤 선수는 조적법도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상대될 투수가 있으면 막 집어넣고 그 선수 데이터 집어넣어서 만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진영 코치도 자기는 잘 못 쓴다 그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라서 김성윤 불러다가 MZ 세대들이 보통 많이 쓰는 건가요? 누구 좀 쓰라 해갖고 이렇게 세팅해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타자들의 기술이 투수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제 두산에서 나온 조성환 전 감독 대행이죠. 조성환 대행한테도 물어봤는데 두산도 그런 거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면 나오는데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제규가 정보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공의 궤적을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머신에만 쓰는 공이 따로 있대요. 그 공을 쓰면 더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주기 맞습니다. 때문에 회전수 같은 게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투수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공을 더 빨리 던지고 있고 타자들은 또 투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계의 도움을 얻어서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야 야구가 이렇게 매번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LG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실전과 일종의 뭐 장비를 활용한 준비들을 다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준비였던 거죠 LG가. 그렇습니다. 제가 1, 2차전을 보면서 그 불꽃야구 김성근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김성훈 감독님 말씀이 LG 타자들 스윙이 전반적으로 작아지고 간결해졌다고. 그런데 그 제가 기억이 나는 대목이 LG가 사실은 정규 시즌 막판에 그 타선이 터지지 않아서 사실 고전을 했거든요. 당시에 김성훈 감독님이 그 타자 앞쪽 어깨가 빨리 들리면서 스윙 폭이 좀 커지고 바깥쪽 공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그때와는 좀 반대. 좀 좋은 쪽의 스윙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빠른 공을 자꾸 보고 그 160km 공을 실질적으로 막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스윙이 자연스럽게 간결해진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두 명 빼고는 다 간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급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1차전부터 잘 쳤잖아요. 문동주 선수가 맞아요, 150 중반대 빠른 공 던지는데 대응이 좋았어요. 조성환 대행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차전은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LG 타자들이 지금 굉장히 공략하기 까다로운 어떤 타석에서 애티튜드를 보이고 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속구에는 일종의 이제 반대쪽 타구, 그러니까 왼손 타자면 좌익수 쪽으로 타구를 보내는 스윙을 타이밍을 맞추고 있고 변화구에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쪽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당겨치는 스타일의 타구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골고루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들어오면 탁 만들어서 왼쪽 방향으로 보내 왼손 타자 입장에서 그게 들어오다가 변화구가 나오면 앞 타이밍에서 퉁 받아치니까 좋은 타구가 나오고 문보경 선수 떨어지는 거 그냥 한 손 놓고 퉁 쳐서 그냥 좋은 안타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으로서도 굉장히 승부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결정구는 커튼에 조금만 몰리면 안타 만들어 이런 타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와 LG가 지금은 타선에서 어떤 타석에서의 약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진짜 까다로운 타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준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뭐 기계를 활용한 장비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준비들은 많이 했을 텐데. 별의별 훈련법. 뭐 피칭 머신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정교하게 근데 거기다가 뭐 트랙맨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기계는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용균 기자도 기억을 하겠지만 그 삼성 라이온즈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자주 이제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한국 시리즈 준비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취재도 많이 했지만 그 테니스 공을 그 피칭 머신에 넣고요. 빠르게 해서 몸에 맞는 훈련을 했어요. 맞아요. 큰 경기를 하면은 그 특히 외국인 투수들이 몸쪽 승부를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몸쪽 승부를 좀 뭐 대응하는 법을 찾는 게 아니고 갖다 대서 맞아가지고 못 던지게 만드는. 사실은 조금 이게 뭐 어느 시대 야구냐. 옛날은 옛날 맞죠.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훈련한다 그러면 조금 이거 무슨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 그 훈련할 때. 박성민 코치가 진짜 기술적으로 잘 맞았어요. 테니스공. 삼성 삼성적이. 맞아요. 삼성 선수 시절에. 5번 타자 치고 그랬죠. 그럴 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LG가 일종의 이렇게 비공개 훈련을 했잖아요. 유튜브 촬영도 안 된다. 이렇게 엄격하면서. 근데 1, 2차전에서 아주 뭐 특별한 전술? 막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거 나왔잖아요. 막 엄청난 뭐 수비 시프트라든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1차전 이제 경기 전에 신민재 선수가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민재 선수도 재간둥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영역 감독이 비밀 전술을 준비를 했으면 이건 신민재 선수
그 맞춤형이다. 주자로 네. 나왔을 때 아마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다른 얘기 하다가 그 뭐 하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살짝만 얘기해라. 내가 비밀로 하겠다 했는데 아니 저도 모르고 있으면은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깜짝 전술 선수도 모르는 깜짝 전술이라면 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사실은 특별한 거는 준비했다기보다는 비공개 훈련을 한 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수비 전형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아주 생뚱맞고 이런 게 있나 그런 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제 LG의 타자 얘기들 많이 했는데 1, 2차전을 치르면서 본 느낌 중에 하나는 LG는 정말 육각형 팀이구나. 타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 주루, 전체적인 경기에 돌입하는 태도 등의 짜임새가 아주 잘 갖춘 팀이다. 특히 수비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 뭐 볼펜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차전 1회 초 문현빈 선수의 타구 엄청 멀리 날아갔잖아요. 그거를 박혜민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실은 타구 판단이 조금 흔들려서 점프 타이밍을 잘 못 잡았는데도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그 수비가 만약에 빠졌더라면 1차전부터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거리가 126m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맨 기준 126m짜리 아웃. 126m짜리 그 뜬공이 나오는 구장은 잠실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 장면이 컸던 것 같고 잠실 야구장 그 만의 야구 그 부문별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부각된 그런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점을 먼저 하나가 뽑아놓고 달아놨으면은 굉장히 압박을 받았겠죠, LG가. 물론 2차전에서 4대0도 지키지 못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차전 그 초반의 흐름이 시리즈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LG 선수들 보면 물론 이제 2차전에서 오지환 선수의 실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문보경 선수 1루 문보경의 수비도 굉장히 뛰어났고 외야 수비도 안정감 있었고 반면 한화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야도 내야지만 외야 쪽에서도 뭐 2차전에서 나왔던 박동원 선수의 강한 타구가 유격수 옆을 스쳤는데 2루타가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조금 아쉽죠. 신민재 선수도 아니고 박동원 선수가 2루까지 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뭐 좌중간을 가른 타구도 아니고 유격수가 다이빙을 했던 타구인데 그 타구를 2루타로 만들어준 것 그런 속에서 한화 쪽의 수비 짜임새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게다가 한화는 심우준 선수가 타격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심우준 선수가 빠지고 2차전에서는 하주석 유격수, 황영무 이루수라는 포메이션을 수비 라인업을 들고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내 안정감, 수비 안정감 좀 떨어진 측면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주석 선수의 수비력은 이루수일 때도 조금 아쉬웠는데 유격수도 사실 올 시즌 뛴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부상 이후에 조금 레인지가 좁아진 측면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한화의 전력상 아쉬움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치홍 선수와 엄상백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졌고 심우준 선수가 선발로 못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 외부 영입 FA들 정말 큰 기대를 모으고 영입한 FA들인데 지금 뭐 그냥 금액만 따져봐도 안치홍 선수가 6년 최대 72억 원, 엄상백 4년 최대 78억 원, 심우준 4년 최대 50억 원 3명 앞에서 최대 200억 원 트리오거든요. 사실은 큰 경기에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카드들인데 조금 이번 가을에는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다만 하나는 잠실 2경기 중에 사실은 1승 1패만 했어도 앞서는 분위기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 텐데 2경기 다 놓친 게 아쉽지만 그 잠실구장 야구랑 대전구장 야구는 사실 야구는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화가 올해 그 LG전에서 7승 1무 8패를 했는데 대전에서는 5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마지막 3연전에서 1패 말고는 다 이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혜민 선수 126m 뭐 그 뜬공 처리할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넘어가는 최은성 선수의 타구를 박혜민 선수가 잡은 적은 있죠. 그래도 뭐 빵집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하여튼 그 하나는 대전 그 3, 4차전에는 일단 우세한 흐름에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발진에서 좀 다르잖아요. 폰세 와이스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반격을 시작하면 사실 2패를 먼저 했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2007년 한국 시리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1위였던 SK가 물론 이제 1, 2위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2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예. 이거 두산이 업셋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고 두산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살아나고 잘 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와서 4연승으로 SK가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김성훈 감독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이기도 했고 그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뭐 김성훈 감독이 2차전 끝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라인업을 이제 그 선발 라인업을 썼다가 찢었다가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고 문학구정 감독실에서 퇴근을 안 하고 맞아요. 거기 날밤을 샜다는 뭐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3차전에서 약간 뭐 몸에 맞는 공도 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고 그때 타석이 김재현 타석이었거든요. 근데 베테랑 SK의 베테랑 김재현 타석에서 벤치 클리어링 이후 분위기가 좀 바뀌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당시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었고 뭐 이제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건 그 타이밍이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은 했다. 이런 걸 고려하면 한화에서도 일단 2패 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김재현급 베테랑의 움직임, 그들이 보여주는 뭐 벤치 클리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건 투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떠오르는 이름들은 이제 출전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이재원 선수, SKCL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시즌 처음이지만 베테랑으로서 뭐 선전수전 경험이 많은 손아섭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떤 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종의 투지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재원 선수 역할이 굉장히 안에서 큰 것 같아요. 시즌 중에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준비를 했는지 조금 알아봤더니 이재현 선수가 그 플레이오프 준비 기간부터 그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던 효과가 제안을 하고 또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가령 뭐 연습 경기도 그냥 무관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어리더를 함께 그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개개인별로 선수들한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하고요. 제가 1차전 열린 날 이재현 선수랑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그 긴장감을 크게 갖지 않고 뭔가 긴장감을 집중력으로 돌리면서 잘 녹아들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 케이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이제 경험도 좀 했고.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가 1, 2차전에 밀린 것도 그런 분위기나 압박감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하나가 한국 시리즈 올라오면서 문동주 선수를 선발로 돌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무기가 불펜 문동주 선수였는데 그럼 문동주 선수를 선발로 돌린 거는 저는 김경문 감독이랑 그 양상무 코치께서 한국 시리즈는 그 7전 4승제잖아요. 맞아요. 단기전이기도 하지만 이게 장기전 흐름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5판 3승이랑 또 느낌이 다르죠. 중기전 그런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발 4명을 갖고 좀 긴 승부를 내다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다른 불펜 투수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그 플랜도 밝혔어요. 김정문 감독 1차전 인터뷰에서. 그런데 그 자리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정우주 선수가 해준다면 그게 금상첨화인데 정우준 선수가 플레이오프만큼 그 이전만큼 좀 한국 시리즈 들어서는 9위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1, 2차전 모두 등판해서 좀 고전을 했죠. 그런데 결국 대전으로 넘어가서도 그 자리가 키맨이 될 것 같고 정우준 선수가 조금 회복을 해서 강한 공을 한 1, 2이닝 LG전에서 그 LG 타자를 상대로 던져줄 수 있다면은 조금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관계자들하고 정우주 선수 얘기를 꺼냈더니 그러지 않아도 하나 내부에서도 그 올해 신인 지명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내년 시즌 말고 올해 지명. 그때 그 정현우 선수가 1번, 2번이 정우주 선수가 됐는데 그때 얘기를 다시 복귀하면서 나누나 봐요. 당시에는 하나가 사실은 첫 번째 선택권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키움이 먼저 두 번째 골라야 됐으니까. 정현우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그 정우주 선수를 지명하기 전까지 뭐 배찬승 선수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삼성 신인 투수 잘 던지죠. 엄청 잘했죠. 정한이.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정우주 선수로 이제 마지막 방향적인 귀결이 된 거는 스카우트 팀에서 공도 좋지만 이 선수가 기백 그리고 뭔가 승부욕
맞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단순히 기능이 아니고 멘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다. 정우주 선수로 가자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승부욕은 진짜 강해 보이더라고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자화자찬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예, 우리가 잘했어요 예, 이런 그러니까 거. 정우주 선수가 내부에서도 좀 화제다. 예, 이런 얘기들을 안에서 나누고 있다.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다른 야구인들에게 들었는데 예. 뭐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1차전 문동주 선발 카드 좀 아쉽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차피 예. 한화가 예. 이제 언더독이잖아요. 예. 플레이오프 때는 2위 팀이었으니까 이제 위에 있는 예. 상황이라면 챔피언인 상황이라면 한국 시즌은 도전자 입장인데 도전자 입장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강점을 살려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선발 로테이션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문동주 카드를 문동주가 플레이오프에서 자신감을 가진 그 포지션 두고 다른 방식으로 썼으면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문동주 카드가 불펜에 있다는 걸 상대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뭔가 압박을 받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1차전에 뭐 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플레이오프 삼성전에 등판해서 던지던 모습보다는 좀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좀 길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맞습니다. 테고.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 야구 관계자들이 본부석 쪽에 있었어요. 대표팀 스태프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이제 그 해설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동주 선수가 어쨌든 그 장면에서는 불펜에서 던질 때와 선발로 던질 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싸우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변화구 제구에 좀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이닝은 강하고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는 막 160 던지다가 150도 느린 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공이어서 이게 뭐 사실은 뭐 결과론일 수는 있지만 또 1차전을 조금 이렇게 깜짝 카드로 선발로 쓰고 차라리 그냥 정우주를 쓰든가 그냥 뭐 황준서를 쓰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문동주 선수를 뭐 2차전 이후에 불펜 카드로 둔다든가 이기는 경기에 그랬으면은 LG의 압박이 더 좀 더 강하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저도 들긴 합니다. 자 한화의 선발이 문제지만 LG 선발은 좀 꼬였잖아요. 시리노스가 이제 담 증세 때문에 1, 2차전은 다 빠지고 나왔는데 LG 첫날 투로스트가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치리노스를 예상을 했고 저도 준비 기간 치리노스가 1차전으로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많이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전 당일에도 토로스트가 그날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 쪽에서도 치리노스가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치리노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옆구리 담 증세가 있다는 거는 1차전 뒤 명경혁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2차전 선발로 임창규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맞아요.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2차전 선발 임창규 선수가 지난 그 시리즈 열리기 며칠 전이죠. 수요일에 그 청백전 LG의 마지막 청백전 선발 투수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짜상으로 보면 3차전 이후겠구나 생각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쉬고 등판을 한 건데 만약에 2차전으로 예정이 돼 있었다면 그날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물론 4이닝에 57구만 던졌는데 그렇더라도 그날 사실은 실전 던지는 날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백전 이후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가 조금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마 1차전을 앞두고 LG 코칭 스태프 내부가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것 같다. 그렇겠죠.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LG는 큰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그 치리노스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치리노스 선수가 월요일 2차전 열리는 날 그 롱토스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나 봐요. 괜찮다는 뭐 신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뭐 정상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4차전 등판 예상합니다. 지금 3차전이 손주영 선수. 그렇죠. 자, 사실은 이제 LG의 걱정거리도 하나는 불펜이 이제 세팅이 좀 안 됐다 이런 거였는데 1, 2차전에서 뭐 필요한 패턴은 좀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겠다. 송승기, 김진성 등등. 맞습니다. 송승기 선수가 불펜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해요. 깨끗하게 잘 던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 2차전에 합쳐서 3이닝을 던졌는데 안타 하나도 안 맞고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뭐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 등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되게 좋았죠. 아무리 편안해도 한국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LG는 큰 카드를 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준비 기간 취재하면서 함덕주 선수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영역 감독이 하더라 그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좋아졌다 그러면은 뭐 이게 사실 저희가 반만 믿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언론을 통해서 정해져서 상대를 좀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뭐 전술일 수도 있는데 2차전에 등반을 해서 공 던지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1이닝 동안 공 11개 던지면서 삼진 하나 잡고 깔끔하게 막는데요. 함덕주 선수가 좋을 때 던지던 패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최고 구속이 146km까지 나왔어요. 함덕주가 143 이상 나오면 좋은 거죠. 이거는 뭐 거의 그 일반 우완 예를 들어서 뭐 LG의 김영우 선수 이런 선수가 160 나오는 거랑 같은 효과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함덕주 선수가 패스트볼이 주무기는 아니지만 체인지업이 살려면은 패스트볼 구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패스트볼을 상대 타자가 의식을 하게 만들고 그 체인지업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함덕주 선수가 정규 시즌 마지막 막판만 해도 고민이 많았어요. 구속이 안 나왔어요. 그 함덕주 선수가 이제 그 경기 전에 훈련을 마치고 김정준 수석 코치랑 좀 대화할 때 제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함께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스태프인 것처럼 함덕주 선수가 당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40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패스트볼이.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스트레스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한번 지나가면 또 만났는데 야구 참 어려워 하더라고요. 여러 방법으로 이제 구속을 올리는 본인만의 노하우 있을 텐데 잘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 들어와서 정말 베스트 피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함덕주, 송승기라는 자완 두 카드를 줬어요. 맞아요. 크죠? 거기다 마무리 유영찬 빼고도 뭐 김진성 주자 쌓였을 때는 김진성 역시 김진성 선수 베테랑이에요. 여기다 김영우 선수 등등 해서 뭔가 큰 백빙승부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불펜 세팅은 지금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3, 4차전 뭐 손주영 치리노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한발 싸움에서는 이제 LG가 당연히 1, 2차전에 가장 좋은 카드를 썼을 테고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순서가 플레이오프 때문에 꼬이긴 했지만 이제 진짜 원투 펀치라고 할 수 있는 폰세와 와이스가 3차전에 나올 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 선발 싸움이들 하더라도 이제 불펜에서의 싸움도 LG 쪽에서 이제 세팅이 됐고, 그렇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김서현 살려가면서 잘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하나 쪽의 방향성은 어떤 게 좀 최상이라고 보나요? 일단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제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하나가 언더독이고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쨌건 폰세 와이스가 없을 때 1승이라도 하면 확 유리해지지 않겠냐라는. 좋은 쪽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잘 되면 이렇게 좋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나온 건데 하나가 1, 2차전에서 좀 점수를 조금 더 뽑아야겠다는 라인업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2차전에서 특히 1번 타자의 황영목 선수를 임창기 선수 상대성을 보고 1번으로 넣으면서 수비 쪽보다 그 타선에 조금 더 좀 주안점을 뒀죠. 근데 상대성으로 보자면 일본 손아섭이 임창규 킬러인데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토킹할 때만 킬러고 실제로는 좀 그렇죠. 스탯은 킬러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건 이제 야구인들 특히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야구인들과 통화를 해보면 그 라인업이 좀 아쉽다. 하나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어쨌건 잠실이라면 점수를 덜 주는 쪽의 세팅이 기본으로 가는 게 나았을 텐데 점수를 얼른 내고 뒤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들어간 것이 오히려 언더독으로서의 장점을 잃은 것 아니냐? 조급한 거나 LG가 더 조급할 텐데 게다가 치리노스 건도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게 어땠을까? 특히 유격수는 심호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차전에서는 결국 유격수 하주석, 이루수 황영목이라는 일종의 공격형 카드를 썼는데 양쪽에서 모두 센터라인이 좀 흔들렸다. 뭐 박동원 선수의 타구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심우준 선수로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센터 내야진이 안정되고 그렇지 않고서가 투수에게 주는 부담감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유현인 선수가 보다 더 많은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덜 만들어진 건 아닐까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치 1, 2차전은 한화가 1위 팀이고
LG가 위로 올라온 듯한 경기 흐름 그리고 경기 준비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조금 더 안정적인 라인업 그리고 좀 편안한 마운드 운영, 수비 전술 운영 이런 것들을 해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격수 심우준을 쓰고 센터 라인의 어떤 수비를 강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한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전 시리즈는 좀 라인업을 좀 봐야겠네요. 일단 화요일이 휴식일이자 이동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전 3차전 이후에는 또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플레이오프 4차전하고 5차전 사이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네. 4차전을 정말 삼성이 극적으로 잡았죠. 홈런 2방 빠방. 김영웅 선수 3런 2방으로 잡으면서 거의 뭐 그냥 시리즈 티켓을 잡은 듯한 분위기였는데 5차전 경기 흐름은 완전히 달랐죠. 원사이드하게 하나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휴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 그게 3차전 흐름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좀 뭐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LG는 일단 잠실에 12시 모여서 가벼운 훈련을 하고 2시에 그 대전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으로 이동. 예. 그리고 하나는 휴식일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어젯밤에 그러니까 2차전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숙소에서 호텔에서 좀 묵고 있으니까요. 하고 휴식일이지만 자율훈련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훈련해야죠. 예, 근데 제가 내려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이지만 그런 훈련을 프로그램으로 해야죠.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LG가 2차전을 정말 완승했잖아요. 맞아요. 홈런 2개에 그 안타 11개를 뭐 때리면서 홈런 2.7개. 예, 맞아요. 예, 근데 13점을 내면서 대승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경계할 대목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스윙 1차전부터 스윙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뭐 컴팩트하게 여러 공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이 굉장히 그 하나 배터리를 힘들게 했는데 조금 2차전 경기 잘 풀리고 홈런이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윙폭이 커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약간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대전 가면은 알파 피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이 피치가 있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알파 피치가 그 이동이 안 된대요. 맞아. 무거워서 잘 안 돼요. 예. 무겁다기보다는 다르게 세팅도 돼 있어야 되고 이제 이사진 센터 불러놓고서 뭐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진혁 코치는 그 얘기했어요. 김성현 선수한테 그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배를 띄울 수도 없고 이걸 옮기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기계, AI부터 해서 무슨 뭐 그런 최첨단 그 병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구에서도요. 예전에는 정말 자원 올라온다 그러면 매니저를 겸하는 선수 출신 분들이 그냥 왼손으로 계속 던져주고 그러면서 타격감 익히고 그렇게 야구를 한 게 불과 10년, 15년 전인데 정말 그 혁명적인 변화가 야구장 이면에서도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기계가 큰 힘이 됐다. 이런 LG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야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저희는 그 한국 야구의 발전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전화하고 재미있게 잘 버무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